안녕하세요. 정기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강우시, 이제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,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짚고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콘크리트는 이제 시멘트, 자갈, 모래, 물의 혼합물이고요.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강도의 강도 발현을 위해서 이 각 재료를 이제 설계를 하죠. 이제 어떤 시멘트를 쓸 거고 어느 두께, 어느 자갈을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섞어서 이제 그 강도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. 근데 이제 비가 내릴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. 이제 물 시멘트 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. 물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강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발현이 안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마감면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바닥 미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재물치장, 뭐 시야기 한다고라고 현장에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이제 마감을 콘크리트 바닥 마감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이제 공사 방법을 해야 될 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감면을 비가 계속 건드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감면 유지하기가 어렵고요. 그리고 제가 구배 등도 적어놨는데 이제 구배가 어떻게 잡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물이 막 고이고 중간에 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바닥면을 이제 잡아주려고 해도 이제 좀 비가 안 내릴 때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이런 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제가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댐, 도로 등 특수 구조물에 대한 규제 값은 이제 1시간당 4mm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. 이거는 건축 기술 지침 이제 건축 1에 2010년에 나온 책을 참고한 거고요. 그 후에 혹시 연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 찾은 기사는 요겁니다. 우중 콘크리트 기준을 마련해야라는 이제 기사가 어, 새만금 일보라는 제가 이 신문사는 잘 모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비가 오는데도 공구리를 치고 있다. 근데 기준이 없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런 연구가 아마 없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제 왜 비가 오는데도 공구리를 치느냐? 강도가 발현이 안 되면 이제 전체적인 건물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구리를 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원치 않는 거죠. 이제 비가 내릴 수 안 내린다는 기상일보를 확인을 하고 공구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어쩔 수 없죠. 강행을 해야 됩니다. 어, 이제 공구리를 끊어친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조인트가 생겨서 뭐 나중에 비가 샌다, 물이 샌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설 도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 이제 타설을 강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리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공구리를 안 치면 계획한 대로 공구리를 안 치면 굉장히 공기를 이제 마감하는데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강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제 공구리를 이제 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비닐 및 천막으로 이제 보양을 준비하고 공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. 제가 이 구한 사진은 이제 비닐로 전부 다 덮은 상황인데요. 마감되는 데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비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.
이제 만약에 제가 마우스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쪽부터 이제 공구리를 다 치고 이제 바닥 면을 조금 잡아줬다. 그럼 여기서부터 덮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구리를 치게 되고요. 이런 물고임 현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최대한 어, 이제 잡아주면서 바닥을 마감하면서 보양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기술 지침 이 책이 굉장히 좋은데요. 이 책에 이제 강도 저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저도 책을 보기 전에는 몰랐고요. 어,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1m, 1m 이제 길이 너비에 이제 두께는 안 나와 있고요. 이제 보양 경과 시간이 20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콘크리트와 비가 섞여 있는 두께가 20cm로 잡았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1분에 1cm가 섞인다라고 계산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았고요. 책에서 그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콘크리트의 이제 스펙이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. 물시멘트 60%, 골재 치수 25mm, 설계 기준 강도 24메가파스칼, 슬럼프 값 150mm, 표준 단위 수량이 이제 180kg 퍼 세제곱미터죠. 그리고 시간당 강우량이 이제 4mm라고 했을 때 이제 콘크리트 20mm에 포함된 물의 양은 이제 1m 1m 너비하고 길이를 곱해줬고요. 거기에 이제 20mm 콘크리트에 앞에 나와 있었던 표준 단위 수량을 곱해 준 거죠. 그래서 3.6kg이 나오고요. 거기에 이제 20분간 내린 강우량이 1시간에 4mm였고 20분간 20분 걸린다고 했죠. 보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1.3mm가 내린 거죠. 전체 면적에. 그러면은 이제 물의 밀도는 1g 퍼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추가된 물의 양은 1.33kg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3.6 더하기 1.33을 해서 총 물의 양, 이제 콘크리트 이제 표면 20cm에 있는 물이 많아진 거죠. 이제 4.93kg이 됐고요. 거기에 물 시멘트가 우리는 원래 60%였는데 82.1%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강도 계산식이 나와 있었고요. 요 계산식에 이 비율을 넣어보면 이제 15.54 메가파스칼이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가 24인데 이제 15.54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60%밖에 강도가 발현이 안 되는 건가요?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표면적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도 그 인턴을 할 때 그 공사 차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. 비 왔을 때 공구리 치는 게 맞냐? 안 치는 게 맞냐? 그래서 뭔가 질문이 안 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안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랬는데 야, 비 와도 쳐야 될 땐 치는 거야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참 현장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원리 원칙대로 하면 모든 조건을 맞춰가면서 현장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. 아까 이제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이제 원리 원칙적으로 안 치는 게 맞고 뭐 굉장히 많은 부실 공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맞지만 이
계약이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조금 더 이제 건강한 건설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, 정기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